정남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설 명절을 사흘 앞둔 오후 좌판마다 붉은 고추와 마른 명태가 수북했다. 70평생 장을 보며 익힌 눈썰미로 무청을 골라들었을 때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따로 차례상 준비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정남의 손끝이 떨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정남의 나박김치를 칭찬하며 레시피를 물었었다.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무청을 도로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렸다. 아들 내외가 바쁜 건 이해한다. 손주들도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바늘처럼 꽂혔다. 자신이 이제 짐이 되었다는 뜻으로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정남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산 지 벌써 3년.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들렀지만 이젠 명절에도 연락이 뜸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보일러를 틀고 부엌에 앉아 라디오 스위치를 올렸다. 남편이 쓰던 낡은 라디오였다. 지지직 소음 사이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새해를 앞두고 외로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동년배 모임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 2층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정남은 연필을 꺼내 신문 귀퉁이에 화요일 10시 복지관이라고 적었다. 손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또렷했다. 창밖으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새해를 환호하고 있었지만 정남의 마음속엔 적망만 가득했다. 그러나 메모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엔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무언가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정남은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뒤졌다. 남편 제사 때 입었던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다. 흰머리가 성성하지만 등은 아직 곧았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2층 강당 입구에는 동년배 모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둥글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모임은 간단한 체조와 노래 교실로 시작됐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혼자 사세요? 네, 3년째요. 저도요. 자식들은 다 바빠서 말이죠. 두 사람은 쓸쓸한 미소를 나눴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복지사가 공지를 했다. 다음 주부터 공동 부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인데 요리에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정남의 손이 저절로 올라갔다. 평생 가족 밥상을 차렸던 손이었다. 복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명단에 이름을 적었다. 일주일 뒤 정남은 앞치마를 두르고 공동 부엌에 섰다. 무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50년 손맛이 되살아났다. 옆에서 함께 일하는 할머니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터졌다. 도시락 20개를 포장하고 배달 차량에 실었다. 복지사가 명단을 건넸다.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못 오세요. 정남은 명단을 천천히 읽었다. 모두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남은 현관 옆 작은 돼지 저금통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용돈을 모아둔 것이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접어 봉투에 넣고 공동 부엌 기부라고 썼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기부함에 조용히 넣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정남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흥얼거리며 정남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봄이 오자 공동 부엌은 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이 이웃에게 이야기했고 주문이 하루 50개를 넘어섰다. 복지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 자원봉사만으론 감당이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정남을 포함한 봉사자 12명이 손을 들었다. 조합 이름은 할매 손맛 배달로 정해졌다. 구청에서 소액 창업 지원금을 받았고 복지관 옆 빈 점포를 임대했다. 정남은 조합원 교육에 참석했다. 위생 교육에서 머리망과 위생복 착용법을 배웠다. 회계 시간엔 엑셀 프로그램 기초를 익혔다. 70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 없었지만 젊은 강사가 천천히 가르쳐줬다. 어르신, 이 칸에 숫자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정남은 돋보기를 쓰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안전교육에서는 화재 대응과 식중독 예방법을 배웠다. 시험도 봤다. 80점 이상이어야 조리 담당을 맡을 수 있었다. 정남은 85점을 받았다. 합격증을 받아든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합이 정식 개소한 날 정남은 회계 실무를 맡았다. 매일 아침 재료비를 기록하고 주문서를 정리하고 배달 경로를 짰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다. 배추값을 잘못 적어 적자가 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 조합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다. 정남 언니 괜찮아요. 다음엔 잘하면 되죠.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요즘 바쁘시다며요? 건강 조심하세요. 정남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일하고 있어. 걱정 마.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젠 담담했다. 저녁 무렵 조합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남은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다.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정남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다. 텅 빈 집이지만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디오를 틀지 않아도 정남의 마음속엔 경쾌한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오후 조합 전화기가 울렸다. 정남이 수화기를 들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저예요. 그 소문난 도시락 저희도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정남은 잠시 말을 잃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다. 회사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예요. 명절 전날 20개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20개? 네, 친정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안 되면 괜찮아요. 정남은 주문서를 펼치며 대답했다. 되지. 이름이랑 주소 말해봐. 며느리가 정보를 불러주는 동안 정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옆자리 조합원 순자가 물었다. 누구 주문이야? 며느리. 어머, 그래. 잘 됐네. 순자는 기뻐했지만 정남의 표정은 복잡했다. 명절 전날 새벽 정남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며느리 주문 도시락을 직접 챙기고 싶었다. 나박김치를 담고 잡채를 정성스럽게 담았다. 마지막 도시락을 포장하며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연필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고맙다는 어색하고 건강해라는 뻔했다. 결국 짧게 썼다.
잘 먹어. 남으면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데워 먹으면 돼. 실용적인 문장이었지만 정남다운 따뜻함이 묻어났다. 메모지를 도시락 위에 올려놓고 테이프로 고정했다. 배달 기사가 물건을 싣고 떠난 뒤 정남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받으면 뭐라고 할까? 전화가 올까? 저녁 무렵 며느리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다. 식탁 위에 도시락 20개가 예쁘게 펼쳐져 있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다들 완전 맛있대요. 쪽지 보고 울 뻔했어요. 정남은 답장을 천천히 작성했다. 다행이다. 다음엔 미리 주문해. 명절엔 바빠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문장이었지만 며느리는 알아챘다. 네, 꼭요. 추석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정남은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환영하고 싶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선을 그어야 했다. 바쁘지 않으면 와. 올해는 못 있어. 명절 다음 날 조합회의 있거든. 알겠습니다. 1시간만 있다 갈게요. 정남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순자가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정남아. 내가 변했어. 뭐가? 예전엔 자식들한테 끌려다녔잖아. 이젠 내 시간이 있어.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를 미워하진 않았다. 다만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퇴근길 정남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다. 70평생 처음으로 혼자 사 먹는 사치였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남은 작게 웃었다. 봄볕이 따스한 4월 어느 토요일 조합 전체 회의가 열렸다. 복지관 강당에 조합원 12명이 모였다. 사회복지사가 프로젝터를 켰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작년 4월 창립 후 1년 만에 첫 흑자를 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순이익 2천만 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정남도 손뼉을 쳤다. 옆자리 순자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해냈네, 정남아. 복지사가 이어서 설명했다. 수익금은 3가지로 나눕니다. 일부는 조합 재투자, 일부는 지역 복지 기부, 나머지는 조합원 배당입니다. 배당은 소액이지만 연금처럼 매달 받으실 수 있어요. 정남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였다. 국민연금에 보태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도시락은 당연히 자체 제작이었다. 벤치에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막내 조합원 영자가 말했다. 언니들, 우리 여름에 단체 여행 가요. 강원도 펜션 어때요? 좋지. 조합 적금 만들어서 조금씩 모으자. 정남이 수첩을 꺼내 적었다. 여행 적금 월 5만 원.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정남이 너 완전 재무 담당자 다 됐네. 그래야지. 우리 조합 망하면 안 되잖아. 오후 햇살이 벤치 위로 쏟아졌다. 정남은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다. 남편이 쓰던 그 라디오였다. 스위치를 올리자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왔다. 조합원들이 하나둘 따라 불렀다. 정남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시장 골목에서 며느리 전화를 받고 마음 다쳤던 그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동년배 모임 안내. 떨리는 손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던 순간. 처음 도시락을 포장하며 되찾은 자신감. 컴퓨터 교육을 받으며 흘렸던 땀. 며느리에게 경계를 그으며 보냈던 짧은 답장.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조합 흑자 났다며요? 축하드려요. 다음 달 어린이날에 손주들 데리고 가도 될까요? 정남은 수첩을 펼쳐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달 5일은 조합 휴무였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리 연락하고 와. 감사합니다. 정남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라디오를 들었다. 예전엔 라디오가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친구였다면 이젠 여유를 즐기는 작은 사치였다. 순자가 물었다. 정남아, 행복해? 정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맞아.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니야. 정남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노후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빚는 거야. 벤치 옆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렸다. 정남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노래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합원들은 어깨춤을 추며 웃었다. 70평생 처음으로 정남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복을 손에 쥐었다.